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앞에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찔러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아이는 누구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 데리고 온 거니?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힐끔 쳐다보며.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낡고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보며 힘을 얻었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내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오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잊었니? 너는 이 회사의 얼굴이야. 그런데 이런 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그리고 네 정신 좀 차려. 어머니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강요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이름은 이지훈. 올해로 35이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회사의 CEO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 경영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나는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내 삶은 공허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차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 마음은 늘 외로웠다. 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친구, 사랑,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밤늦도록 일에 매달렸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내게 사랑은 사치에 불과했다. 나는 가족에게 사랑을 원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사랑 대신 결혼을 강요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니?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결혼해야 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내게 돈 많고 배경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들의 강요에 지쳐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우연히 만난 그 남자, 김민준을 데리고 왔다. 그는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세차공이었다.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나의 남자친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에게 미안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나는 가족의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보며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내 추악한 삶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에게 속삭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이해하고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네, 이어서 제2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 쉴 틈 없이 울리는 전화, 끝없는 출장. 내 삶은 마치 폭주하는 기차와 같았다. 멈출 수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워커홀릭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성공만이 나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나는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사랑은 사치였고 내게는 사랑할 시간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나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은 나의 외로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려 했다. 그들은 나에게 사랑 대신 결혼을 강요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니?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결혼해야 해. 그들은 내게 돈 많고 배경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들의 강요에 지쳐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우연히 만난 그 남자, 김민준을 데리고 왔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나의 남자친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과 가짜 연인 행세를 하며 가끔 만났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 대신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비싼 영화관 대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에게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내 추악한 삶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이해하고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네. 이어서 제3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내게 있어 지옥 같은 하루였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이지훈, 너 당장 집으로 와. 그 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그 말. 당장 취소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강요에 지쳐 있었다.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결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비서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신데 잊으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오늘은 점심 안 먹을래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비서에게 점심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아무렇게나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차를 몰고 가다. 문득 민준을 처음 만났던 세차장을 지나쳤다. 나는 차를 멈추고 세차장으로 들어갔다. 세차장에는 민준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저 오늘 당신이 필요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그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압박과 고통을. 하지만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나의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맑고 순수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 대신 세차장 옆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나는 떡볶이를 먹으며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저희는 가짜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준 씨, 저는 당신과 진짜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내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네, 이어서 제4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을 나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나의 진정한 사랑이자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우리의 결혼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 너 당장 그 남자와 이혼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연을 끊겠다라고 협박했다. 나는 어머니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민준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다. 너희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민준 씨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주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을 때 민준 씨는 저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나의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은 씨의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은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우리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나는 어머니의 한숨 속에서 그녀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하며 웃었다. 나는 민준의 웃음소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나의 삶을 다시 밝게 비춰주었다. 그러다 나는 민준에게서 묘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세차공이었지만,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처럼 길고 아름다웠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민준 씨, 혹시 피아노를 쳤었나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그냥 손이 길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어색했다. 나는 그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민준에게서 또 다른 묘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세차공이었지만 그는 내가 모르는 고급스러운 와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모르는 미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민준 씨, 혹시 와인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아니요, 그냥 제가 아는 와인이에요. 그의 대답은 어색했다. 나는 그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민준에게서 그가 세차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든 그 비밀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네. 이어서 제5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의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졌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세차장에서 일했지만 그의 행동과 말투는 내가 알던 세차공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는 늘 나를 배려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조용히 챙겨주었다. 한 번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내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게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나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세차공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세차장을 나서는 시간을 알아냈고 그의 뒤를 몰래 쫓았다. 그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따라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했다. 버스는 도심의 한 고급스러운 호텔 앞에 멈췄다. 민주는 버스에서 내렸고 나는 그를 따라 내렸다. 그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호텔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주는 그들 속에서 유독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호텔 직원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았다. 나는 그가 호텔의 VIP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고 나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 누구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그를 미행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흘러내렸다. 엘리베이터는 호텔의 최고층에 멈췄다. 민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나는 그를 따라 내렸다. 그는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스위트룸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알던 세차공 민준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그래프와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세차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훈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엄청났다. 나는 그가 왜 슬퍼 보이는지 궁금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보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어서 제6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의 정체가 호텔의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밝혀진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그가 왜 세차공으로 위장했는지,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처럼 성공의 정점에서 공허함을 느꼈던 사람이었다. 그는 돈과 명예를 뒤로하고 평범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런 그가 우연히 나의 차를 닦아주게 되었고 내가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내게 연민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의 곁에 머물렀던 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민준 씨라고 부르지 않고 민준아라고 불렀다.
그는 나를 지훈 씨라고 부르지 않고 지훈아라고 불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존댓말 대신 편안한 반말을 사용하며 마음을 터놓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압박과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아직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를 받고 있었다. 특히 우리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 너 당장 그 천한 남자와 이혼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연을 끊겠다. 라고 협박했다. 나는 어머니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민준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다. 너희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민준이를 사랑해요. 민준이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주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을 때 민준이는 저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나의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지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윤이의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윤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우리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나는 어머니의 한숨 속에서 그녀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하며 웃었다. 나는 민준의 웃음소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나의 삶을 다시 밝게 비춰주었다. 그러다 나는 민준에게서 묘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세차공이었지만,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처럼 길고 아름다웠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민준아, 혹시 피아노를 쳤었니? 라고 물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나는 그냥 손이 길 뿐이야. 그의 대답은 어색했다. 나는 그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민준에게서 또 다른 묘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세차공이었지만 그는 내가 모르는 고급스러운 와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모르는 미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민준아, 혹시 와인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 민준은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와인이야. 그의 대답은 어색했다. 나는 그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민준에게서 그가 세차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든 그 비밀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네. 이어서 제7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CEO로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민준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민준에게 가장 멋진 정장을 입히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고집했다. 지훈아,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너의 곁에 있어주고 싶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그런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이 좋았다.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고 모두들 나의 옆에 있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민준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저 여자가 미쳤나 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다. 민준은 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지훈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기자가 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나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분은 제 남편, 김민준입니다. 나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의 오빠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너 제정신이니? 지금 이 상황에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무슨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야. 오빠의 비난에 나는 상처받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 나는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오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나의 말에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행사장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는 우리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이 나왔다. 영상이 끝나자 무대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 김민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의 오빠는 입을 꾹 다문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 대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빙긋 웃었다. 그 미소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고 순수한 미소가 아닌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미소였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가 보였던 모든 변화들, 밤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노트북에 담긴 복잡한 서류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나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때였다. 네, 이어서 제8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고 오빠는 입을 꾹 다문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침묵을 즐기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회사의 새로운 오너로서 몇 가지 원칙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그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성과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료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의 오빠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빠의 변명에 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해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이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오빠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나의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그들을 당장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것과는 달리 내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했다. 이지윤 대표님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지윤 대표님은 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 안은 술렁거렸다. 모두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찼다. 나는 그에게 감동했다. 그는 나를 위해,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그 모든 비밀스러운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능하고 소심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아내였고 그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네, 이어서 제9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내게 있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압박,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민주는 나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실된 마음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었고 내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민주는 그날 이후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개혁해 나갔다. 그는 감정적인 보복 대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그는 나를 무시했던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나의 공을 가로챘던 오빠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나의 오빠는 민준의 압박에 못 이겨 내게 사과를 했다. 지윤아, 미안하다. 나는 너의 행복보다는 회사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오빠를 용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CEO 이지윤이 아니었다. 민주는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맡겼다. 지훈아, 네가 꿈꿨던 프로젝트, 네 손으로 마무리해줘.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내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민준이 조용히 회사로 찾아와 내 옆에 앉아 주었다. 그는 내가 만든 기획서를 읽으며 조언을 해주었고 힘들 때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민준아, 당신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빙긋 웃었다. 아니, 지훈아, 나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너의 그 밝은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었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네가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그가 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그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단순히 성공과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그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진정한 구원자였다. 회사에서는 내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내가 사실 회장님의 아내였다는 소문, 내가 회사의 실세라는 소문,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민준의 눈빛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랑과 믿음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네, 마지막 제10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CEO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아내였고 그의 옆에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평범한 한 여자였다.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펜트하우스 대신 작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준과 함께 산책을 하고 그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 우리는 저녁이면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준과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민준은 작은 꽃들을 심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는 작은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의 웃음소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없는 동안 너를 찾아 헤매며 살았어.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너의 그림자를 쫓아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나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았어.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민준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작은 텃밭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행복이었다. 민주는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복수와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준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민준이 있었고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웠지만 민준이 나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구원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옆에서 영원히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